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 걸어야 닿는 작은 고을에 머슴으로 살던 춘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머슴 춘돌이 훗날 고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시작이 비에 젖어 산속에 쓰러져 있던 점입니다. 거지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해안을 지닌 천재 여인이 머슴 남편과 함께 고을의 역사를 바꾼 이야기. 춘돌과 연화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걸어야 닿는 어느 작은 고을에 춘돌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춘돌은 부모도 없이 자라 일찍부터 남의 집 일을 해주며 끼니를 때워야 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주인 집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주고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 춘돌에게 주인마님이 주는 것은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사발, 그리고 헌 옷가지가 전부였지요. 그래도 춘돌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질 듯 천둥이 치고 세상이 무너질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마님이 춘돌을 불러 말했습니다. 춘돌아, 미안하지만 산에 가서 장작을 해와야겠구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산에 가라니 난처했지만 춘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다녀오겠습니다. 춘돌은 삿갓을 쓰고 도끼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 떡갈나무 숲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에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춘돌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여인은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옷은 너덜너덜 헤어져 있었습니다. 발은 집신도 신지 못해 피가 배어 있었고 얼굴은 흙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춘돌이 여인의 어깨를 흔들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춘돌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흙과 비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깊었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떨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물 좀. 춘돌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표주박의 빗물을 받아 여인의 입에 댔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이런 비 오는 날 산속에 혼자 계시다니요.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다해. 언제부터 굶으셨소? 사흘째입니다. 춘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업고 내려가겠소. 이대로 두면 돌아가시겠소.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 같은 거지를 도우시면. 무슨 말씀이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춘돌은 여인을 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춘돌은 비를 맞으며 산을 내려와 자신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집 뒤편에 있는 작은 움막, 그곳이 춘돌이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춘돌은 여인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자리에 눕히고 자신이 덮던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만들자 여인은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춘돌은 여인을 위해 밤새 불을 지폈습니다. 자신은 추워도 여인만큼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춘돌은 밤새 불을 지피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일어났습니다. 주인마님이 춘돌을 보자마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어제 장작은 어찌 된 게냐? 죄송합니다, 마님. 산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 데려오느라 거지를 내 움막에 들였단 말이냐? 목숨이 위태로워서. 주인마님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내 그 착한 심성이 언젠가는 화가 될 게다. 춘돌은 그날도 온종일 일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움막으로 돌아가 여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춘돌은 자신의 보리밥 한 그릇을 받아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은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이것이나 드시오. 비록 보잘것없지만. 여인은 그릇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것은 나리의 식사가 아니십니까? 괜찮소. 저는 저녁에 먹으면 돼요. 춘돌은 억지로 여인의 손에 그릇을 쥐어주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찌 되시오? 춘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연아입니다. 연아. 참 아름다운 이름이로구려. 저는 춘돌이라 하오. 춘돌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하 낭자는 어찌 그런 지경이 되셨소? 연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작년 가을 돌림병이 돌았을 때였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구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침을 뱉었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 저는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춘돌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시오? 모르겠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춘돌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몸을 추스르시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소. 연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갚으실 필요 없소.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오. 춘돌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 후 춘돌은 자신의 식사를 반으로 나눠 연하에게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하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고 움막을 청소하며 춘돌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연하는 춘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하는 춘돌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돌은 깜짝 놀라 연하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어서 일어나시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리, 저를 아내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춘돌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소? 나리의 은혜를 평생 갚고 싶습니다. 저를 아내로 받아주십시오. 춘돌은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저는 가진 것 없는 머슴일 뿐이요. 연하는 고개를 들어 춘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이제부터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리께서는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춘돌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혼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진심이라니. 나리는 이 세상에서 제게 유일하게 따뜻함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나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돌은 연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소? 후회 같은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춘돌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비록 가난하지만
평생 연하 낭자를 지키겠소. 연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춘돌과 연하의 혼인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머슴이 거지를 아내로 맞다니. 둘 다 가진 게 없으니 잘 어울리긴 하지. 그래도 참 한심하구만. 주인마님도 혀를 찼습니다. 춘돌아, 정말 그 여자와 혼인하겠다는 게냐? 예, 마님. 너도 참. 아무리 내가 머슴이라지만 그래도 멀쩡한 처녀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연하가 좋습니다. 주인마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비단옷도 없고 큰 잔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춘돌이 빌린 깨끗한 옷 한 벌과 연하가 손수 기운 치마 저고리가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축하해 주러 온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몇몇 구경꾼들이 비웃으며 지켜볼 뿐이었지요. 하지만 춘돌과 연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춘돌이 말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평생 당신을 책임지겠소. 연하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평생 당신을 섬기며 돕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조촐한 혼례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 춘돌과 연하는 작은 움막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춘돌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혼례도 올려주지 못해 미안하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꼭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소. 연하는 춘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춘돌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신혼이 시작되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돌은 여전히 주인 집에서 일했고 연하는 움막을 돌보며 춘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하가 춘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마을 외곽에 버려진 창고가 있지요? 아, 그 귀신 나온다는 창고 말이요? 그렇습니다. 저것을 사두면 좋겠습니다. 춘돌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귀신 나온다고 아무도 안 가는 곳인데 왜 그것을 사야 하오?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쌉니다. 그리고 곧 쓸모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소? 제가 바느질로 조금씩 모은 돈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할 것입니다. 춘돌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연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당신을 믿겠소. 며칠 뒤 춘돌은 창고 주인을 찾아가 헐값에 창고를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비웃었습니다. 저 둘은 정말 미쳤구만. 귀신 나오는 창고를 사다니. 머슴 주제에 뭘 안다고. 하지만 연하는 태연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쉬지 않고 내렸고 바람은 뼈를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큰 눈보라가 몰아쳐 산길이 막혔습니다. 장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장작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때 연하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창고를 열 때입니다. 춘돌과 연하는 창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장작 보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작 장수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창고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장작 장수들은 기뻐하며 창고를 빌렸습니다. 연하는 적당한 값을 받고 창고를 내어주었습니다. 겨울 동안 창고는 쉴 새 없이 사용되었고 춘돌 부부에게는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단 한 계절에 춘돌의 1년치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어떻게 겨울이 이렇게 혹독할 줄 알았을까? 춘돌은 연하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여보. 봄이 왔습니다. 창고에서 번 돈으로 춘돌 부부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연하가 춘돌과 함께 마을을 거닐다가 산기슭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저 돌밭을 보십시오. 돌밭이요? 저기는 돌투성이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땅을 사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춘돌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돌밭을 사서 뭘 하려고 하오? 연하는 땅을 가만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흙의 결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저 위 산에서 물길이 내려올 것입니다. 물길이요? 예. 곧 장마가 올 것입니다. 그때 산에서 기름진 흙이 쓸려 내려와 저 땅을 덮을 것입니다. 춘돌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도 연하를 믿기로 했습니다. 알겠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며칠 뒤 춘돌은 돌밭 주인을 찾아가 헐값에 땅을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돌밭을 샀다네. 아무리 돈이 생겼다지만 돌밭을 사다니. 하지만 연하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비였습니다. 장마는 보름 넘게 계속되었고 산에서는 물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물과 함께 산꼭대기에 기름진 흙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연하가 예측한 대로였습니다. 흙은 바로 춘돌 부부가 산 돌밭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날이 갰을 때 춘돌과 연하는 땅을 보러 갔습니다. 돌투성이었던 땅은 온데간데없고 검고 기름진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춘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당신 말대로 되었소.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농작물을 심읍시다. 춘돌과 연하는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자란 농작물은 놀라울 만큼 잘 자랐습니다. 가을이 되자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품질 좋은 곡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밭을 빌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춘돌 부부는 밭을 빌려주고 또 큰 돈을 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지 주제라며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연하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혹시 천재 아냐? 어떻게 매번 그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지?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춘돌을 부러워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춘돌이는 복이 많아. 저런 아내를 만나다니. 조언을 구하러 오는 이웃도 나타났습니다. 연하댁, 저희도 좀 가르쳐 주시오. 하지만 연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춘돌은 이제 주인집 머슴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둘은 작은 집을 장만하고 움막을 떠났습니다. 비록 크지 않았지만 둘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연하는 춘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더 큰 일을 해봅시다. 춘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소? 어느 날 연하가 말했습니다. 여보, 곧 소금값이 오를 것입니다. 소금값이요? 왜 그럴 것 같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염전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지요. 연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염전의 가마가 곧 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 생산이 중단될 것입니다. 춘돌은 이제 연하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럼 소금을 사두어야겠소. 그렇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모아 소금을 사두십시오.
춘돌은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꺼내 소금을 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이번엔 소금을 산다네. 소금이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며칠 뒤였습니다. 바닷가 염전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염전의 가마가 부서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금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소금 생산이 중단되자 소금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소금을 구하려 아우성이었습니다. 연하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값이 충분히 오른 뒤에야 소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의 거래로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춘돌 부부는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마을에서 제법 넉넉하게 사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춘돌은 연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의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춘돌과 연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샀습니다. 농지도 늘렸고 하인도 한 명 두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춘돌댁은 이제 제법 사는구만. 연하 마님은 정말 지혜롭다네. 사람들은 더 이상 두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촌장이 연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연하가 쓴 장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장부를 내보였습니다. 촌장은 장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십니까? 이 글씨, 이건 사대부가의 글씨인데요. 촌장은 연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연하 마님, 혹시 어느 댁 출신이십니까?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명문가 서녀 출신입니다. 서녀라니요? 아버지는 진사벼슬을 지내셨고 어머니는 첩이셨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글과 산수를 배웠습니다. 경영에 대한 것도 배웠지요. 그런데 어찌 본처의 질투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촌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떠돌게 된 것이로구려. 예.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났으니까요. 연하는 춘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자가 되자 위험도 따라왔습니다. 어느 한밤중이었습니다. 도둑 무리가 춘돌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침착하게 미리 준비해둔 종을 울렸습니다. 땡땡땡. 큰 종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달려왔습니다. 도둑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들켰다. 도둑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둑들을 둘러쌌습니다. 도둑들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다음 날 촌장이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분은 지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저는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하의 말에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춘돌과 연하는 농지를 넓혔고 주막도 여러 개 운영했습니다. 방앗간과 배장사 그리고 작은 상당까지 꾸렸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고을에서 가장 넉넉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연하는 마을에 서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쳤습니다. 배움은 사람을 바꿉니다.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춘돌도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낫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춘돌나리와 연하마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야. 부는 나눌 때 가치가 있다고 하셨지. 두 사람의 명성은 고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춘돌과 연하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믿었고 그 믿음이 결국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